네, 이제 7번째 지구 AFC 동부지구 팀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해볼 팀은 마이애미 돌핀스가 되겠어요. 마이애미 돌핀스 11장의 드래프트 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픽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픽들도 굉장히 양질의 픽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체 70번 이내의 픽이 무려 6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순도 높은 픽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파이어 세일을 통해서 드래프트 픽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이제 돌핀스는 완전히 이제 새 출발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출발의 시작점 바로 1라운드 5번에 지명된 투아 텅고바일러 선수입니다. 엘라베마 출신의 이제 쿼터백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하와이에서 자랐습니다. 하와이의 오하우 섬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이제 쿼터백 교육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왼손잡이 쿼터백으로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멘토였던 선수가 마커스 마리오타입니다. 마커스 마리오타가 이 고등학교 선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 투아 텅고바일러의 멘토 역할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마리오타가 나온 오레곤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엘라베마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 선수 이제 5스타 쿼터백 유망주였고 같은 리크루팅 클래스 중 전미 넘버원 듀얼 스렛 쿼터백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18시즌까지만 해도 투아가 무조건 넘버원으로 이제 NFL에 입성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많았는데 네. 사실 투아가 좀 큰 부상을 당했고 이제 그 사이에 조버로가 좀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역대급 시즌을 보내면서 이 평가가 좀 엇갈렸고 결국 버로우가 1번, 투아가 이제 5번으로 일단 NFL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선수에게 중요한 이슈는 역시나 부상 관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몸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3년의 커리어 동안 5번의 주요 부상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선수가 건강한지 일단 뭐 마이애미 돌핀스가 했던 검사에서는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시 우려는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분명히 이제 뭐 엘리트 쿼터백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대학 3년 동안 통산 패스 성공률이 69.3%일 정도로 이제 패스 정확도가 높은 선수고 이제 스냅 전에 상대 수비를 읽는 능력 그리고 상대가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이제 잘 피해서 자기 플레이를 해내는 능력 등이 이제 이 투아의 좀 특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결국 드릴 말씀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건강하면 잘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거나 또 만약에 다친다면 마이애미의 암흑기가 좀 더 길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투아가 사실 왼손잡이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쿼터백뿐 아니라 다른 이제 동료 선수들도 좀 이 왼손잡이 쿼터백이 좀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 오프 시즌 훈련이 얼마나 좀 충실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약간 좀 우려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 선수가 현재는 좀 부상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선발은 지금 피치 매직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뭐 급하게 내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 선수가 충분히 완치가 되고 훈련이 된 상태에서 선발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뷔 시즌은 좀 레드 셔츠를 입는다는 마음으로 조금 길게 내다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사실 이 투아 선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투아는 왼손잡이가 아니었다 그래요. 네? 아 원래 왼손잡이가 네.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뭐 풋볼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버지가 사실 왼손잡이였고 뭐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 좀 풋볼을 뭐 던지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풋볼을 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이제 공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류현진 선수나 아니면 이제 테니스의 라파엘 나달 선수랑 좀 비슷한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BO 리그의 뭐 레전드 중에 한 명인 또 이종범 전 해설위원 그리고 네. 현 코치도 뭐 원래는 왼손잡이인데 지금 우투우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진짜 천재들은 뭐 어떤 자신의 어떤 타고난
뭐 본성을 좀 거스르면서도 네. 뭐 자신의 이제 분야에서 좀 성공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오른손 글러브밖에 없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치고 오른손으로 이제 수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자기가 원래 쓰는 손이 아닌데도 그 정도면 이종국 코치님이 좌타석에 들어서서 만약에 타격을 하셨으면 안타를 훨씬 더 많이 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또 발이 빨랐기 네. 때문에 이제 왼쪽 타석이면 1루에 이제 한두 발자국 더 이제 빠르게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더 많은 내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뭐 타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더 유리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에게는 꼭 왼손으로 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정우 선수는 우투 좌타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천재는 천재를 낳고 네. 네 아무튼 아버지가 이제 왼손으로 던지는 교육을 하면서 투아 선수가 이제 왼손으로 이제 공을 던지는 선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 선수도 재능충이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래프트 당시에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지명을 받으면 막 울고 막 가족들끼리 껴안고 막 난리잖아요. 거의 파티 분위기인데 굉장히 덤덤하게 앉아 있다가 지명됐네 이제 들어간다 이러고 각자 방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투아 선수가 좀 억눌려서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뭐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근엄한 아버지. 아마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1라운드 1번으로 이제 예상이 되던 선수가 5번까지 내려왔으니까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좀 더 컸겠죠. 어쨌든 조버로에 밀려서 이제 두 번째 쿼터백으로 이제 NFL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네. 뭐 프로 커리어에서 이제 조버로를 넘으면 되는 거니까 뭐 투아 선수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벵갈스나 마이애미 돌핀스나 자강두천이잖아요. 사실 전력은 이제 그 돌핀스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나쁘지 않았다. 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아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1라운드 두 번째로 지명이 된 오스틴 잭슨입니다. 전체 18번이었고요. USC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이 되겠습니다. 이 픽이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스틸러스에 받아온 픽이었는데 시즌 초반에 떡상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18번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오펜시브 태클 4대장을 이제 모두 놓치고 이제 오스틴 잭슨을 뽑았어요. 네. 근데 과연 이 18번의 밸류가 있는 선수였냐 하는 데는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그렇다면은 좀 공격적으로 트레이드 업을 해서 뭐 트리스탄 월프스나 뭐 이런 선수들을 좀 뽑아봤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선수를 뽑으면서 마이애미가 투아를 보호할 레프트 태클. 그러니까 투아의 경우에는 이제 왼손잡이니까 라이트 태클이라고 봐야겠죠. 예, 라이트 태클을 뽑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대표팀이 잘 못했다 그래요. 굉장히 못했습니다. 4년 동안 9승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약체 팀에 있던 선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될 정도로 그 팀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팀을 캐리하는 선수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포스타 유망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전미 넘버 8의 유망주로 이제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7위가 제드릭 윌스, 9위가 앤드류 토마스였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앤드류 토마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9번 유망주였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다시 잭슨 얘기로 돌아와서 이 선수가 USC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할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제 멜빈 잭슨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역시나 이제 오펜시브 태클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74년도에 이 팀을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였고 76 드래프트 12라운드에 그린베이 패커스에 지명이 돼서 5시즌을 또 뛰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USC를 나오고 오펜시브 태클로서 이제
NFL 무대를 밟게 된 이 오스틴 잭슨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사실 동생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주면서라고 해요. 이제 이게 동생이 다이아몬드 블랙판 빈혈이라는 이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이 이 골수에서 적혈구가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빈혈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게 이 조혈모세포를 기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가족이니까 너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운동선수임을 감안을 하면 사실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생에게 이거를 기증을 해줬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선수가 굉장히 가족을 생각하는 근본이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음. 이제 여동생이 좀 수술이 잘 돼서 네. 이제 좀 회복 단계에 있다는 뭐 그런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었고 이 오스틴 잭슨이 그 기증의 여파로 사실 오프 시즌 훈련을 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네. 19시즌에는 이제 경기력 쪽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약간 이제 좀 정체되는 분명히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뭐 프로 무대에서는 또 새로운 환경에서 뛰는 거니까 마이애미에서 좀 그 핵심 자원으로 좀 자리를 잘 잡기를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만 이제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팀을 생각하는 팀 동료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도 어느 정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선수의 근본이 굉장히 충만한 선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뿐 아니라 이제 인성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스틴 잭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 1라운드 지명된 선수, 전체 30번에 지명이 된 노아 이그비노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5번 출신의 코너백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이제 나이지리아 출신의 육상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아버지는 세계 랭킹 5위까지 찍었던 선수였고요. 어머니는 하계 올림픽 나가서 나이지리아 계주 대표팀으로 동메달도 땄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상 엘리트 집안 출신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아 선수도 뭐 육상도 이제 병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사실 대학 때는 주로 리시버로 뛰었는데 그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이제 중간쯤에 이제 코너백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예.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코너백으로서도 인상적인 뭐 활약을 하면서 결국 1라운드에 이제 지명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네.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는 탑 레벨의 운동 능력과 함께 평균 이상의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고 뭐 선수로서 필요한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좋은 선수가 될 재질이 충분한 그런 선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이애미가 이제 바이런 존스 그리고 제비언 하워드 같은 좋은 코너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이제 맨 커버리지를 선호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3명의 코너백이 이제 투입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노아 선수도 분명히 좀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 뭐 이 수비 이제 팀에서뿐만 아니라 스페셜 팀에서도 좀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네. 킥 리터너로서 좀 훌륭한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96야드짜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이 무려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육상 엘리트 선수 출신이었던 이제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런 좀 뭐 뛰어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코너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라운드에 지명이 된 3명의 선수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노아 이그비노기니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자, 2라운드 39번에 지명된 로버트 헌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루이지애나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인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가드로 분류가 되는 선수 중에는 이제 가장 먼저 뽑힌 선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이제 주로 라이트 태클로 뛰기는 했는데 네. 프로에서는 좀 가드로 전향할 것이 예상이 되는 뭐 그런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 이제 6남매 중 막내인데요. 어려운 이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풋볼을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양쪽 라인에서 모두 뛰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팀이 약해서 별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4년 동안 9승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선수는 4년 동안 팀이 기록한 승리가 단 2승입니다. 굉장히 이제 최약체 팀에서 뛰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가 본인이
나는 대학 풋볼에서 뛰기엔 좀 기량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한 코치가 풋볼 캠프에 초청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초청이 돼서 갔고 결국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풋볼을 이제 대학에서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 초기에는 이제 가드를 주로 봤었고 마지막 2시즌 동안 이제 라이트 태클로 전향을 해서 태클을 봤었는데 2019 시즌 룸메이트였던 이제 케빈 도슨, 이 스틸러스 드래프트 픽을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선수와 함께 이 FBS에서 가장 강력한 오른쪽 오라인을 구축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시즌 후반기에는 이 사타구니 쪽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뭐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런 이제 큰 부상을 당하면 평가가 떨어지고 이제 순번도 좀 밀리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2라운드 39번에 뽑혔던 이 헌트 선수의 재능은 뭐 이제 저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앞서 좀 어렸을 때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허리케인 리타를 만나면서 이제 할머니 댁으로 피난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년 뒤에 뭐 다시 뭐 가족들이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뭐 좀 구멍이 뚫려 있을 만큼 좀 허름한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마저도 또 불에 타면서 또 한 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풋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한다 이런 좀 겸손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 돌핀스와 계약을 하게 됐으니까 그 계약금으로 이제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선수의 인성에 대해서 되게 좋게만 봤었는데 또 이 헌트 선수를 좀 찾다 보니까 약간 좀 비행을 저지른 좀 전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팀 동료들과 함께 그 또 다른 팀 동료의 어떤 물건을 좀 훔친 이제 그런 절도죄가 이제 좀 그 CCTV에 좀 잡히면서 네. 좀 이렇게 단체로 10명 이상의 선수들이 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아마 좀 뭐 절도와 이제 그거를 뭐 방조한 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서 좀 징계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었던 뭐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도 이 선수가 픽이 좀 내려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 피지컬과 발놀림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성격도 좋아서 팀 동료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많았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가드로 이제 포지션을 변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ESPN의 이제 이 뎁스 차트를 보니까 이 선수가 또 라이트 태클로 선발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당장은 이 피츠매직이 선발로 나오니까 라이트 태클로 이제 나왔다가 나중에 이 선수가 라이트 태클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투아가 선발로 나왔을 때 레프트 태클로 옮겨갈 수도 있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이 태클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가드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자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피지컬을 보면 198cm에 146kg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이제 상대를 좀 제압한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루이지애나 라파에트라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그 파워5 컨퍼런스가 아닌 조금 이제 비주류 컨퍼런스 소속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덜 빡세단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하는 선수들이 조금 이제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다 보니 가끔 좀 느슨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NFL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선수들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항상 뭐 4쿼터 내내 이제 전력을 다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헌트 선수가 좀 이전에 그런 좀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라운드 39번에 지명이 된 로버트 헌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라운드 56번에 지명된 레콘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엘라베마 출신의 노즈 태클인데요. 이 선수의 피지컬이 어마어마합니다. 201cm에 141kg.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팀 동료, 뭐 상대팀 선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라인 중에 제일 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의 어떤 활약을 바탕으로 4스타 디펜시브 라인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SEC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학 제안이 왔었는데 ACT 성적,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수능 성적이죠. 수능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4년제 대학에 못 갈 위기에 처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겨우 이제 엘라베마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선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인자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자강,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강하다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 그만큼 이제 피지컬 대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피지컬만큼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사실 이 선수가 17시즌의 기록을 보면 10개의 태클 폴 로스, 8.5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1라운드 내지 뭐 탑 10감으로도 좀 분류가 됐던 그런 이제 초특급 유망주였는데 네. 그 이후에 18, 19 시즌의 활약을 보면 사실 조금 이제 기량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제 평가들이 하락했고 이제 마이애미가 2라운드 56번으로 뽑았는데 이것마저도 좀 너무 높은 순번에 뽑은 게 아니냐 하는 좀 비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이제 17시즌에 총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뭐 좀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뭐 어떤 다툼 끝에 뭐 이렇게 총을 맞은 게 아니라 이제 오발탄, 그러니까 잘못 발사된 총에 이제 좀 불운하게 오른쪽 다리를 맞았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개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그럼 이제 뭐 불의의 부상을 당했으니까 사실 몇 경기 좀 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뭐 아까 이제 인자강이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 피지컬이 탄탄한지 바로 뭐 개막전에 출전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색을 기록할 정도로 철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뭐 그런 데이비스 선수였습니다. 네. 약간 총 맞고 나서 17시즌 굉장히 잘 치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더 기량이 떨어졌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썩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18시즌에 또 이 선수에게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주리와의 경기였는데 상대 오펜시브 라인맨에게 주먹을 날리는 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적혀 있어서 네. 좀 그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게럿했다라는 얘기죠. 뭐 근데 저도 이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플레이가 끝난 뒤에 이제 넘어져 있는 상대에게 가서 파운딩성의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자체적으로 징계도 받았고 뭐 경기 후에 SNS를 통해서 사과도 하면서 네.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좀 엮이기는 했는데 이 데이비스 선수를 좀 뭐 편들어주는 이제 그런 전문가의 어떤 반론을 좀 살펴보니까 그 상대 오펜시브 라인맨이 먼저 그 엘러바마의 다른 동료를 좀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좀 공격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넘어져 있었는데 굳이 좀 불필요한 컨택을 가하면서 약간 위협을 했고 이제 이 데이비스 선수가 그거를 보고 이제 좀 그 동료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좀 주먹을 휘둘렀던 게 이제 좀 이런 징계를 받게 됐다. 뭐 이런 변명을 좀 해주는 전문가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가 게럿 당했고 이 선수는 이제 파운시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데이비스 선수가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네. 또 뭐 동료를 위한 어떤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동료를 이제 커버를 해주고 동료가 뭐 어떤 그 불의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걸 또 되갚아주는 게 사실 이제 또 동료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인정이죠. 앞서도 이제 이 레컨 데이비스 선수가 인자강 스타일이다, 인자강 캐릭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그에 걸맞는 로우 파워와 이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런 디펜더로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레컨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3라운드 70번에 지명이 된 브랜든 존스입니다. 이 선수 이제 텍사스 출신의 프리 세이프티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4스타 세이프티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 전미 넘버원 세이프티로 꼽힐 만큼 잘했던 선수였습니다. 40개가 넘는 입학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집에서 가까운 텍사스를 선택했다 그래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입학한 선수들 중에 전교 2등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 선수의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풋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원동력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었고
이 선수는 이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실 암으로 좀 이제 일찍 세상을 좀 떠나게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존스 선수가 좀 어린 나이에 음. 좀 뭐 이제 슬픈 일을 겪기는 했지만 좀 빠르게 좀 성숙해지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어린이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아픈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좀 필드 안팎에서도 좀 모범을 보였던 선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아이와 좀 특별한 인연을 맺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도 많이 하면서 좀 특별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선수가 이제 정말 풋볼을 열심히 한다 그래요. 뭐 거의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풋볼에만 전념을 한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훈련장에서도 언제나 가장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네. 비디오 분석도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그 이 선수에 대한 기사 중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Marry your daughter kind of kid. 그러니까 이게 내 딸을 사위로 삼고 싶은 유형의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모범적이고 뭐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수이기 이전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보통 그 어머님들이 사위 삼고 싶은 어떤 남자상은 보통 그 또래 여자애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마 그만큼 이제 모범적인 선수다 뭐 이런 네.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굉장히 바른 생활 청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이 선수가 이제 100m가 10.84입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고 그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 필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선수가 풋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러니까 풋볼 IQ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와 함께 자신이 있는 곳 중심으로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필드 상황에서 뭐 상대 이제 공격수와 1대1로 마주했을 때 그 선수를 이제 태클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뭐 프리 세이프티보다는 뭐 스트롱 세이프티나 상대 슬랏 리시버를 막는 이제 디펜시브 백으로 이제 활용 가치가 더 높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세컨더리 뎁스를 더해줄 수 있는 좋은 픽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 존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11번에 지명이 된 솔로몬 킨들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조지아 출신의 가드인데 잭슨빌에서 자랐고 원래는 이제 농구랑 수영이 메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풋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양쪽 라인을 모두 받고 그러면서 이제 3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플로리다 게이터스의 팬으로 자라면서 나 플로리다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장학금 제한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실 조지아 대학의 오펜시브 라인맨이잖아요. 이 네. 킨들리 선수가.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1라운드에 얘기했던 앤드류 토마스 그리고 아이지아 윌슨이 그 모두 조지아의 오펜시브 라인맨 동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조지아의 오라인이 좀 유명했는데 이 킨들리 선수도 이제 그 중에 핵심 멤버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예. 사실 토마스와 윌슨이 이제 드래프트 준비를 이유로 그 마지막 볼 게임을 이제 뛰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킨들리 선수만큼은 이 볼 게임에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면서 팀의 헌신적인 모습을 또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피지컬이 좋고 그 피지컬에 비해 발이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플레이 중간중간 좀 기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는 7라운드 정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를 4라운드에 뽑은 걸 보면 그만한 뭔가를 봤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에 마이애미가 그렇게 드래프트를 잘하는 팀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뭔가를 보고 뽑았는데 이게 마이애미라서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지금 153kg의 이제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파워가 그만큼 뛰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 19시즌에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한 뒤에 좀 운동을 이제 불가피하게 쉬게 되면서
이게 좀 원치 않는 좀 체중 증가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적정 체중보다는 지금 약간 오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오프 시즌에 좀 체중 감량을 통해서 좀 자신의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뭐 약간 이제 비하인드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수영장에 그 라이프가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라이프가드에 안 어울리는 체형인데요. 보통 이제 바닷가나 수영장에 가시면 라이프가드들은 보통 이게 식스팩 빡 박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민첩한 왜냐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유사시에 구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라이프가드들은 보통 이제 좀 호리호리하고 아니면 이제 몸이 굉장히 좋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금 푸더크가 좋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인 치고는 네. 뭐 좀 체형이 좀 비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운동 선수니까 뭐 이제 그런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네. 심폐소생술로 좀 아이를 구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예. 분명히 라이프가드로서도 좀 그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어릴 때 수영을 또 전문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네, 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와, 굉장히 근데 이 150kg의 몸무게가 라이프가드로 저는 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어찌됐든 이제 솔로몬 킨들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5라운드 154번에 지명된 제이슨 스트로브리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가 되겠는데요. 남부 플로리다 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풋볼에 좀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원래는 켄터키에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사이닝데이 거의 직전에 이제 마음을 바꿔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디펜시브 엔드에서 시작을 했다가 2년 차부터 인사이드로 포지션을 옮겼다 그래요. NFL 스카우트들이 이제 선호하는 포지션은 그 엔드 쪽에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색을 기록하기도 더 용이하고 어떤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기도 더 좋은 게 이제 바깥쪽 포지션인데 어떤 팀의 지금 상황에 맞게 그 약간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제 태클 포지션에서 뛰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코칭 스태프가 좀 감사함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유연함과 파워를 모두 가진 이제 디펜시브 엔드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업사이드가 꽤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아마 이 선수가 가진 좀 스피드가 그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40야드 기록이 이제 4.89초인데 이게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서는 상위 10% 이내에 드는 뭐 좋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5라운드에서 뽑기에는 굉장히 좋은 밸류의 선수였다. 뭐 스틸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스탯적으로 아주 인상적인 뭐 기록은 없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상대 러싱 공격을 2야드 미만 그러니까 이제 태클 포 로스로 기록은 되지 않지만 사실 2야드 미만이라고 하면 상대 공격을 이제 그 효과적으로 막은 것으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2야드 미만으로 묶은 태클이 43번이나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런 디펜스에서는 좀 강점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이슨 스트로브리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커티스 위버 선수입니다. 보이지 스테이트의 이제 디펜시브 엔드인데 전체 164번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고교 시절에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고요. 여러 파워5 프로그램에 진학 제안을 받았었지만 결국 이제 보이지 스테이트로 진학을 했습니다. 스냅과 동시에 폭발하듯 튀어나가는 동작이 굉장히 좋고 1대1 싸움에서는 잘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다만 프레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무게, 극도로 평범한 운동 능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탑 티어의 선수는 아니지만 향후 선발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티스 위버 선수가 대학 시절 만들어낸 기록은 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3년 동안 34개의 색 그리고 47개 반의 태클 포 로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색 기록 같은 경우는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 전체의 올타임 리더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학 시절에 뭐 이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를 이제 씹어먹고 NFL에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이 보이스 스테이트 출신의 엣지 러셔 중에 이제 유명한 선수가 댈러스에서 지금 뛰고 있는 드마커스 로렌스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와 오프 시즌에 또 합동 훈련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팁들을 좀 배우고 이런 좀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다고 하고 네. 그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2라운드에 지명된 에즈라 클리블랜드라는 그 오펜시브 태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와 팀 동료로 뛰면서 훈련 중에 이제 많이 맞상대를 했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서로 뭐 훈련 파트너도 되고 풋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클리블랜드 선수와는 다르게 이제 5라운드 픽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2라운드나 3라운드 정도에 뽑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5라운드까지 내려왔고 어쨌든 돌핀스가 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도 사실은 이제 스틸픽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돌핀스도 지금 엣지 러셔 포지션에 좀 빈틈이 많기 때문에 이 위버 선수가 5라운드에 뽑히기는 했지만 좀 뭐 데뷔 시즌부터 좀 많은 기회를 얻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네. 이 선수는 지금 경기 중에 좀 트래시 토킹을 또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돌핀스 경기 때 이 위버 선수가 또 상대 선수와 어떤 또 마찰을 일으키는지도 뭐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커티스 위버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6라운드 185번에 지명이 된 블레이크 퍼거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LSU 출신의 롱스내퍼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롱스내퍼라는 포지션이 드래프트에서 잘 뽑히는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포지션인데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 롱스내퍼의 드래프트 역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네. 순수한 전문 롱스내퍼가 드래프트 된 것은 2008년에 6라운드로 뽑힌 타일러 슈미트라는 선수가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뽑힌 롱스내퍼는 뭐 다른 포지션, 그러니까 뭐 센터나 뭐 타이트엔드 이런 포지션들을 좀 병행하는 선수들이었고 네. 순수하게 이제 전문 롱스내퍼는 이 타일러 슈미트가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로 또 좀 명맥이 끊겼다가 15년 이후 매년 한 명씩 또 꾸준히 뽑히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유일하게 지명된 롱스내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롱스내퍼가 뭐 얼마나 특별하길래 이제 이 지명권을 사용하면서까지 뽑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6라운드 지명권이 굉장히 큰 지명권은 아니지만 그 지명권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LSU에서 15년부터 19년까지 뛰면서 2년 동안 팀의 캡틴이었다고 해요.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팀에서는 리더십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뿐 아니라 어떤 인성 그리고 리더십 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만 사실 캡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퍼거슨 선수가 돌핀스에 와서도 사실 뭐 그 롱스내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좀 라커룸에서도 좀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이제 돌핀스가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조금 다른 팀들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NFL 경기가 굉장히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승부가 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디 파키의 필드골이라든지 저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얘기긴 하지만 LA 차저스 시절의 구영애 선수의 어떤 필드골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를 가르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센터가 스냅을 높게 주는 거, 뭐 롱스냅퍼가 공을 이상하게 빼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의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포지션이지만 사실 이제 대학 최고의 롱스냅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선수라면 한 장 정도는 뭐 써봄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학 최고의 롱스내퍼에게 주는 그 상이 데이비드 빈 어워즈라는 게 있는데 이 블레이크 퍼거슨 선수가 바로 그 상의 수상자였고 네. 사실 이 선수의 친형도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선수의 형이 이제 이 버팔로 빌스의 롱스내퍼 리드 퍼거슨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지구 라이벌로 가게 됐으니까 네. 1년에 2번씩 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블레이크 퍼거슨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7라운드 246번에 지명된 말콤 페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특이하게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 출신의 러닝백이 되겠는데요. 왜 해군을 갔냐? 이 선수의 이제 부모님이 해군에서 두 분 다 복무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해군 풋볼팀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러닝백과 쿼터백으로도 뛰었다고 합니다. 대학 와서 첫 3시즌 동안은 이제 쿼터백과 슬랍백 역할을 나눠서 봤다고 하고요. 4년 차에 이제 2000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FBS에서는 최초로 한 시즌 2000 플러스 야드를 기록한 쿼터백이 됐다고 해요. 사실 한 시즌에 2000야드 러싱을 하는 쿼터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풋볼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왜냐면 사실 한 시즌에 2000 야드를 뛰는 러닝백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미 네이비 같은 그 사관학교 풋볼팀의 좀 특성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미 네이비 게임을 보신 팬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거의 99%의 공격을 러싱으로만 합니다. 거의 상남자들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풋볼과는 좀 거리가 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진만 위원과 함께 얘기를 하던 정말 옛날 시대, 고전 시대의 풋볼. 그러니까 공을 들고 달리고 쿼터백은 그 공을 내주는 역할을 하던 시절의 어떤 풋볼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 네이비 게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조사를 해왔는데 그 189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네, 굉장히 근본 있는 매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역대 전적을 좀 보면 네이비가 61승 52패 7무로 앞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네이비가 앞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연승을 했습니다. 아하. 사실 이때 그 아미 풋볼 팀의 관계자들은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육군 해군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미가 그 14연패라는 이제 굴욕적인 역사를 끊고 최근에 사실 3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네. 2019년에 다시 해군이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그 해군의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게 바로 이 말콤 페리입니다. 말콤 페리의 이 경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게 쿼터백으로 출전을 했는데 29번의 러싱 시도로 304 러싱 야드를 갔어요. 그리고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결국 네이비가 31대 7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말콤 페리가 패싱 시도를 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 진짜 상남자식 풋볼이네요. 그래서 이 304 러싱 야드 게임은 이 1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미 네이비 게임의 역사에서도 한 경기 최다 러싱 야드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미 네이비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쓴 말콤 페리가 이제 7라운드에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유형의 선수인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쿼터백으로도 뛰었고 이제 러닝백으로도 뛰었던 그런 선수인데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레터럴 패스가 아니라 정말 이제 패스다운 패스를 이제 잡아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의 사이즈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이제 NFL 무대에서 선발 러닝백으로 뛰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트릭 플레이 네. 그리고 좀 옵션 오펜스를 하는 상황에서 좀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좀 이제 투입이 돼서 좀 상대의 허를 찌르는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리뷰에서도 이 말콤 페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콤 페리 선수까지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드래프트 픽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이 픽들이 팀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 중요한 포지션들의 픽이 다 있었습니다. 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쿼터백, 네. 그리고 쿼터백을 지켜주는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이제 그 오펜시브 라인을 공략해야 되는 이제 엣지 러셔들, 이런 팀의 좀 골격이 되는 포지션들을 좀 많이 보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뭐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말 체질 개선에 들어간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과연 이제 새롭게 뽑힌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 뉴욕 제츠의 드래프트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